자, 이번 시간에는요, A 코드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을 할 거예요. 자, 코드를 살펴보면 A00에서 A09, 얘는 장 감염 질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급성 설사를 했다든지. A50에서 A64는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성병 같은 거죠. 그다음에 B15에서 19는 바이러스 감염. 우리 바이러스 형태가 나오면 간의 염증은 K 코드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B20에서 24 코드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7차 개정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뭐로 찾았냐면 인체로 찾았는데 8차 개정에서는 사람으로 찾습니다. 자, 우리 감염성 질환이라는 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서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기생충이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음식의 영양분을 가져가는 매우 작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충, 선충, 십이장충, 편충 등을 말하는 건데요. 전염이라는 건 병을 남한테 옮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된 병원체의 종류로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원생동물이 있고요. 위장관 및 호흡기계 질환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AB 코드에서는 전염성 식중독 및 감염성과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감염성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즉 감염성이지만 다른 코드로 분류하라는 의미죠. 병원은 인체 내에 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우리 보균자에 대해서는 Z22로 코드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의 보균자는 뭐예요? Z22로 분류를 한다. 균이 감염된 상태는 맞는데 그 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은 그 AB 코드로는 분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리어 밍거코커스 수막구균 보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니코코커스는 균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질병이 아니니까 보균자, 캐리어, 보균자에 가서 수막알균. 그러면 세균성 질환, 수막알균, 연쇄알균, 포도알균 보균자는 Z22.3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미리 써놨어요. Carrier of Meningococcus 그랬어요. 얘가 뭐죠? 제가 똑같은 교재로 써놨네. 이거 말고 Carrier of Typhoid를 써. Typhoid. 얘 장티푸스 보균자죠. 그래서 보균자에 가서 장티푸스 그러면 Z22.0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염이 특정 국소 감염이 된 경우는 해박적 부위별로 그 챕터별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명에 가서요. 질병명에 가서 어떻게 찾아요? 해박적 부위로 가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까 몇 차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로 local infection of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그랬어요. subcutaneous 피하 조직이죠. 그리고 스킨 그럼 피부죠. 다 제외를 하면 뭐죠? 인펙션만 남죠. 감염에 가서 피부 그러면 L08.09로 줍니다. 우리가요. 염증에 가서 피부 염증, 염증에 가서 피하 조직, 뭐 염증에 가서 회원 감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L08.9로 줍니다. 그 다음에 임신 출산기 합병증이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이고 O 코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제 한 번 지울게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 우리가 임신 출산기면 원래 질병이 임신하고 출산을 했을 때는 질병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질병이 있으면 그거는 균이든 뭐든 O 코드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상가적 파상풍은 AP 코드로 분류를 했습니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Complicated Pregnancy at 32 weeks 그랬어요. 얘가 임신 32주인데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로 나왔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인체 면역 바이러스, 결핍 바이러스를 인체로 찾았는데 8차 개정은 사람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가서 면역 결핍 바이러스, 합병성 임신 그러면 O98.7이 나오죠. 근데 오브스트리칼 테타뉴스 그러면 상가적 파상풍이에요. 그래서 파상풍에 가서 산후기성 감염 얘는 A34로 주는 겁니다. 자, 원래 얘가 임신 중이 아니면요. 얘는 원래
인체 면역 바이러스는 B 코드로 주죠. 뭐로 찾죠?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사람에 가서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 그러면 B24가 나옵니다. 우리 출생 전후기를 임신 22주에서 출생 후 7일까지를 의미하는데 이 시기에 감염된 질환은 P코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출생 전후기에 선천매동, 그 다음에 신생아 파상품, 임균 감염, 임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는 어때요? AP 코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컨제니탈 스필리스, 선천성 매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선천성이니까 선천 질병명에 가서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에 따라서 코드를 주면 되는데 질병은 뭐예요? 매독이죠. 그래서 매독에 가서 선천성 그러면 A50.9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생 전후기에 예를 들어서 테타누스 얘가 신생아 파상풍이에요. 그럼 파상풍에 가서 신생아 그럼 P 코드로 주지 않고 얘는 A33 코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출생 전후기의 질환도 P 코드로 하지 않고 A 코드로 나오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네오네탈 컨젝티비티스 그래서 신생아 결막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출생 전후기의 병태 가서 결막염, 신생아 감염 P39.1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급성 기관지염은요.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기관지는 청소 역할을 하는 선모의 바이러스나 결핵균 등의 세균이 침입한 경우는 J코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큐트 브론커스 급성 기관지염이에요. 그래서 브론커스에 가서 어큐트 찾으면 코드가 J20으로 나누죠. 그 다음이 어큐트 어퍼 레스피레이터리 인펙션 언스펙트 사이트 여기네요. 자, 어큐트 어퍼 레스피레이션 언스펙티드 사이트 그랬어요. 얘는요.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입니다. 그러면 감염에 가서 기도에 가서 급성 상부에 그러면 J06.9가 나오죠. 얘를 약어로 AUR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얘를 J06.9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부도 감염은 어떻게 줬어요? 어큐트 로어 리스펙스. 그래서 급성 하부도 감염을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로 가서 찾죠? 그 레스피레이터리 인펙션을 까먹었네. 안 썼네요. 얘는 그 해박적 부위잖아요. 그래서 인펙션에 가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인펙션에 가서 기도 하부에 주면 J22 코드가 나와요. 이렇게 급성 기관지염은 염증의 균이 있거나 감염이 됐거나 그러면 뭐로 준다? J 코드로 준다. 자, 그 다음에 우리 A00에서 A09를 보면 장 감염 질환인데 세균성 및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질환으로서 식중독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란 오염된 음식 속에서 세균이나 음식 자체 독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염성 식중독과 세균성 식중독이 있어요. 비감염성 중독으로는 우리가 중금속이라든지 식품, 버섯 중독이라든지 감자 중독이라든지 이런 그 해산물 중독에 감염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성 중독은요 A 코드로 분류를 하고 비감염성 중독은 T 코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비감염성 중독은 주로 음식 섭취에 의해서 생기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엔테로패소로제닉 이스케리오티아 코릭 인펙션 그래서 장병원성 대장균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에 가서 균이름, 질병명에 가서 균이름 준 거죠. 그리고 해박적 부위 준 거예요. 감염에 가서 대장균 장애 그러면 A04.4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얘가 인펙션 on bacterial disease 제가 써놨습니다. 얘가 세균성 감염이에요. 그래서 얘는 박테리아가 막대균이거든요. 그래서 감염에 가서 막대균 그러면 A49.4가 나옵니다.
어떻게요? 제가 이렇게 불러줄 때 여러분 스톱해놓고 다 3권에 가서 찾아보시고 저랑 얘기한 코드가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출혈성 및 설사를 동반한 결장염, 위장염은 A09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결장염은 콜리티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결장염은 대장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스트로인테스타인al 급성 위장염. 급성 위장염을 AGE라고 얘기를 하죠. 어큐트 가스트로 인 AG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성 위장염은 얘 모두 다 어떻게 A09로 줍니다. 그래서 염증에 가서 회장, 위장병에 가서 감염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리고 만성은요 감염성이 아니죠. 그 급성이 아니죠. 비감염성이에요. 그래서 K25.9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급성 위장염은 식중독이나 화학약제 등의 원인에 의해서 A코드로 분류하고 만성 위장염은 비감염성이기 때문에 얘를 K코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크로닉 일리티스 만성 회장염이에요. 회장염에 가서 만성 또는 비감염성 그럼 K52.9가 나옵니다. 우리 A08.30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얘는요 1권에는 없고요 3권에 가서 위장염 바이러스의 C4 바이러스 이렇게 찾으면 A08.30이 나옵니다. 이게 그 KCD 8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15에서 A19 결핵. 결핵은요 호흡기 질환이에요. 원인은 결핵균에 감염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A코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15는요 세균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결핵은 5단위 세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유무를 표기를 해야 돼요. 0은 공동이 있는, 1은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인. 공동이라는 건 뭐죠? 장기의 염증이나 그 괴사가 일어나서 장기 조직 일부에 손상을 입어서 장기에 생기는 공간을 우리가 공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핵의 발생부는 폐, 늑막, 기관지, 림프절, 장결핵, 골관절결핵, 속립성 결핵 등이 있는데 증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튜버클로스 미니티스 그러면 결핵성 수막염인데 수막염에 가서 결핵성 그러면 이원 분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결핵이지만 다른 코드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성 임신 출산의 산후기에 발생한 경우 나는 임신을 했어요. 그럼 임신했는데 정상이어야 되는데 질병이 발생했어요. 어떤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거를 5코드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왜요? A코드로 나누면 A16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A15나 A16은 결핵 코드인데 얘를 정상인도 A15로 분류를 하고 임신도 A 분류를 하면 얘가 환자 상태가 임신인지 뭔지 모르죠. 그래서 5코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보면 투버큘로시스 컴플리케이팅 프로간시 34주 그랬어요. 임신 4주의 그 합병성 결핵이에요. 그래서 결핵에 가서 합병성 임신을 주면 우리가 98.0이 나옵니다. 결핵이 태아 또는 신생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P코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term birth living child tuberculosis via transplantation by patient mother. 임신 만기 출생한데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결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산모의 병태에 가서 감염성 기생충 질환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산모의 진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란 매독, 감염, 말라리아, 인플루엔자, 풍진, 임균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질병명에 가서 산모, 태아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찾든지 산모에 가서 병태에 가서 감염, 급성 산모, 급성 이렇게 줘도 코드가 나옵니다.
우리 선천성 결핵은요, P 코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P37.0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상관에서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지네탈 튜버큘로시스 그러면 결핵에 가서 선천성. 아까 얘기했죠. 질병명에 가서 우리 첫 번째 나왔던 공식 이론이 균이름이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명에 가서 지금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에 따라서 준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다 해부학적 부위를 갔었어요. 자, 결핵을 유발한 인체 면역 바이러스는 B20으로 분류한다. tuberculosis resulting from HIV disease. 그래서 결핵증에 가서 사람 그 면역 바이러스 가면 B20.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진폐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성면가루 등 호흡을 통해서 폐에 쌓여서 폐가 굳어지고 폐가 제 역할을 못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합병증은 마이크로박테리아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박테리아는 일종 결핵균이에요. 그래서 결핵과 관련된 진폐증은 J65로 분류를 합니다. 자, 예제를 볼까요? Pneumoconicis associated with tuberculosis, 결핵과 관련된 진폐증이에요. 그래서 결핵에 가서 진폐증을 동반하면 J65가 나와요. 그래서요, 결핵의 후유증은 또 B90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calcified glandular in low lobe due to healed tuberculosis. 그래서 치유된 결핵 때문에 좌측 상엽 안에 석회화된 유가종이죠. 그래서 후유증에 가서 결핵에 가서 폐에 가서 주면은 코드가 J65가 나오는데 LUL 이거는 설명을 하면 얘는요 좌측이죠. 레프트. 얘는 우측이죠. 라이트. 얘도 우측이죠. 얘는 위죠. 그래서 어퍼. 그 다음에 얘가 나뭇잎 모양이다. 그래서 low lobe. 그래서 LUL이죠. LLL은 lower. 아래고 lobe이죠. 좌상엽이죠. 좌상엽이고 얘는요 upper니까 LUL. right upper lobe. 우상엽. 그 다음에 얘는 중간에 있죠. RUL, right middle lobe. 지금 폐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하엽의 밑에죠. lower lobe. 그래서 우하엽이죠. 그래서 차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결핵은요, 의무기록지에서 어떤 검사를 했냐에 따라서 A15와 A16도에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결핵이라는 진단명을 살피고 어떤 검사가 결과지가 있는지 살피는 분류를 해야 되는데 결핵 검사는 주로 튜버클린 피부 반응 검사, 인터페론 감마 검사, 흉부 엑선 촬영, 그 다음에 결핵균 검사, 흉부 CT,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핵의 의무기록지를 어떤 검사를 했느냐 검사 결과를 살펴라는 건데 배양을 우리 배양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양을 했다는 것은 살점을 뜯어서 어떤 시약을 넣어서 배양을 온도에 맞게 균이 자라게 배양을 해서 결핵에는 진단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양 검사를 하고 기관지 내시경을 하고 생검은 이 이야기는 내가 조직을 뜯어서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검 등 이렇게 한 것은 세균학적 조직학적 검사를 했다고 그런 경우에 A15로 코딩한다. 그러니까 A15로 코딩할 때는 배양검사, 기관지 내시경, 생검을 한 경우에 A15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모널 튜버큘로시스 AFB 항상 막대균 그람 양성 막대균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결핵균의 도말 및 배양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A15로 줘야 되죠. 그래서 결핵에 가서 폐 그러면
A15.0이 나옵니다. 근데 결핵에 가서 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확인된, 뭘로 확인했어요? 배양에 의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A15.1로 주는데 얘는 공동 유무에 따라서 0, 1로 코딩을 해야 된다잖아요. 내가 이거 A15는 5단위로 분류해요.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A1, 그 1권 안 가도 되는데 지금 모르니까 1권 가야 돼요. 그래서 1권을 가면 얘가 공동이 있는 경우는 A15.10 없으면 A15.00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흉부 액선 촬영은요. 액선 촬영했잖아요. 내가 이거를 조직을 뜯어서 확실하게 본 게 아니라 어때요?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즉 조직을 직접 뜯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A16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지가 검사 결과지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A15와 A16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8차 개정에서도 A16에서는 5단위 분류를 0은 공동이 있는, 1은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겁니다. 풀모널리 튜버클러스 위드 풀모널리 이프전 그랬어요. 그래서 흉막 삼출을 동반한 폐결핵 그랬어요. 그러면 삼출이 가서 흉막 가서 결핵성, 그럼 A16.5가 나옵니다. 근데 모르죠. 얘가 공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얘가 A16.51로 분류를 하고 만약에 내가 공동이 있는 걸 확인했다. 그럼 A16.50으로 보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요. 흉막은요. 폐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흉막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건데 얘가 벽측 흉막이 있고 그 다음에 허파 쪽 흉막이 있고 그 다음에 흉막 안에 체액이 생성이 되는데 생성이 많아지는 질환이 이제 흉막 삼출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밀리터리 튜버클리스 좁쌀 결핵입니다. 이 좁쌀 결핵은 우리가 예를 들면 모나기 할 때요. 그 씨를 손에서 씨앗을 잡고 확 뿌리면 내가 모르는 부위의 사방으로 씨앗이 팍 퍼져서 자라게 되죠. 좁쌀성 결핵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한 부위가 아니라 여러 부위의 결핵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결핵균에 의해서. 그래서 결핵에 가서 좁쌀 그러면 A19.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KCD 8차 개정에서 삭제된 질병 코드가 있어요. A18.81 검표, A18.4 검표, A41.80 그 다음에 A41.88이 삭제가 됐습니다. A18.81은요. 내분비선의 결핵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이 35.8을 그때 7차 개정에서 줬었는데 얘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의 결핵은요. D77.별 이렇게 줬었는데 얘도 삭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A41.80은 장구균에 의한 폐혈증 삭제됐고요. A41.88은 기타 명시된 그 폐혈증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변경되는 코드가 있어요. A18.5 검표 자궁의 결핵 N74.0 별표가 있었어요. 얘는요. A18.5에 여기다 분류를 하지 않고요. N74.0 이쪽으로 이원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성 질환 중 파상풍을 신생아, 합병성 임신, 산후기에 걸린 경우 A 코드로 분류를 해요. 근데 얘를 O 코드나 P 코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A49는요. 상세불명의 세균성 감염을 분류하며 단독으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에 부진단으로 써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일단 예제를 봅시다. 리빙 메일 테타니스 남자 신생인데 파상풍이에요. 그럼 파상풍에 가서 환자 상태가 뭐죠? 신생아예요. 그래서 A33. 그 다음에 밑에 미니오코커스 세페티스 그래서 수막구균 폐혈증이에요. 폐혈증에 가서 수막 앓은 경우
39.4를 줍니다. 근데 P코드로 주는 경우에요. 뉴본 메일 이스케티아 콜릭 septis. 그래서 남자 신생아 대장균 폐혈증인데 폐혈증에 가서 신생아 뭐뭐로 인한 대장균 그럼 P36.4가 나옵니다. 그래서 폐혈증인 경우는 세균성 질환 중 파상풍은 A코드로 분류하고 폐혈증은 뭐로 분류한대요? P코드로 분류한대요. 자, septismia in abortion. 얘가 유산에서의 폐혈증이죠. 유산하면서 폐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폐혈증의 뭐뭐에 의한 유산. 그러면 얘가 휴발 에피소드로 생각을 해서 3권을 가가지고 그냥 코드로 주는데 우리가 유산에서요, 현재 에피토스는 내가 유산하면서 질병을 발생한 거고요. 후발 에피소드는 유산 후 집에 갔어요. 근데 질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3권에서 후발 에피소드는 코드로 부여했지만 현재 에피소드는 유산도 참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완전 유산 현재 에피소드로 봐서 503.5로 주는 겁니다. 유산 폐혈증 완전 유산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보면 우리가 인펙션 위드 그래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을 봅시다. 매독은요, 그러니까 조기 매독은 자세히 써놓은 이유는 3권에서 찾아서 봐야 되는데 매독에 가서 조기 감은 코드가 다르고 매독에 가서 선천성은 다른데요. 그래서 자세히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조기 선천 매독은요, 출생 후 2년 후에 발생한 거예요. 후기 선천 매독은 출생 후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와 만기는 뭐예요? 엄마로부터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기 매독과 만기 매독은 선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매독은 조기와 만기에 따라 다르고요. 후천적인 조기와 만기 매독은 또 다르게 나눕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그 조기나 만기 매독은요, 성적 접촉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얻는 질병입니다. 연령 기준이 아니죠. 선천 매독이다. 선천 조기 매독이다. 그러면 출생 전 후 2년으로 따져야 되는 거고 그냥 후천적인 조기 만기는 얘가 성적 접촉으로 얻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일단 예제를 봅시다. Congenital syphilis patient 4 years old. 선천 매독 환자는 4세래요. 선천이라고 써 있으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났다. 조기 매독이 써 있으면 후천 매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요, 매독에 가서 선천성 만기에 해당하죠. 2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A 50.7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예제를 볼까요? Adult secondary syphilis. 얘는요, 2차 매독입니다. 그래서 매독에 가서 2차성 주면 대부분 2차성이다 그러면 다른 질병으로서 후천적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 51.4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KCD에서 삭제된 코드, 추가된 코드 이런 것들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그냥 여러분이 수강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거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보니까 써드릴 문제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우리 T셀, 티모스셀, 흉선에서 생기는 티모스, 흉선에서 면역세포를 만드는 건데 사이모스에서 외부 세포가 균에 침입해서 나쁜 것들이 우는 몸에 있을 때 T셀과 베타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T셀을 파괴해서 면역 능력을 없애는 것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인체 면역 바이러스인데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합병증으로 주, 폐포장증, 폐렴, 결핵, 진균 감염, 아구창.
카포시 육종 등 여러 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B20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생충 질환을 발생한 경우, B21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경우에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 동반 합병증에 따라서 B20에서 24까지 분류했는데 찾을 줄만 아면 돼요. 예를 들어서 HIV 디지즈 리졸팅 인 마이코박테리아 인펙션,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을 유발한 HIV.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걸리는 거니까 사람으로 찾아라 생각하세요. 사람, 면역결핍, 뭐뭇을 유발한 감염, 마이코로 찾으면 B20.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HIV 디지즈 리졸팅 인 카포시 육종, 카포시 육종을 유발한 HIV래요. 그래서 사람, 면역결핍, 뭐뭇을 유발한 감염, 육종 카포시를 가면 B21.0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발성 질환 그러면은 0.7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HIV로 다발성 질환을 가져온 경우는요, 4단위에 0.7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발성 질환이 두 가지 진단명이, 그러니까 다발성이라는 질병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는 B22.7을 추가적으로 앞에 내세우고 쭉 합병증을 분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B21.7은 뭐요? HIV로 인해서 다발성 질병을 가져와가지고 질병이 나열된 경우 사용을 하는데 B22.7과 B20.7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발성 주는 코드인데 B22.7은 HIV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카포시 욕정, 아구창 이런 질병이 나열된 경우에 B22.7로 코딩을 하는데 즉 근데 HIV 질병으로 합병증을 가져왔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뒤에 어떤 합병증인지 몰라. 그러면 B20.7로 줍니다. 차이가 있죠. 자, 예제를 볼까요? HIV 디지즈 리졸팅 인 마이코시스 사이토메갈리 림포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균증, 거대세포 바이러스병, 림프종을 동반한 HIV 질환. 질병을 나열했으니까 어때요? 얘를 앞에 딱 세우고 사람, 얘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사람 면역결핍, 뭐뭇을 유발한 다발성, 달리 분류된 질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진균 감염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면역결핍, 뭐뭇을 유발한 감염, 진균. 그러면 B20.5. 그 다음에 사람 면역결핍, 뭐뭇을 유발, 감염, 림프종 찾으면 B21.2. 사람 면역결핍, 뭐뭇을 유발한 감염, 거대세포 하면 B20.2가 나옵니다. 그래서 B27.7에 대한 그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 HIV 디지즈 in multiple infection. 그러면 얘는요, 그 다발성 감염을 유발한 HIV예요. 질병 합병 질환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B20.7로 코딩을 한다. 어떻게 찾아요? 사람, 면역, 뭐뭇을 동반한 감염, 다발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할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은 B15에서 B19까지 분류를 해놨는데 급성 A형 감염, B형 감염, C형 감염 및 만성 바이러스 감염을 분류를 했고 예제를 보면 우리 이 계획도 해줘야 되겠네요. 간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경우는 K코드로 분류를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한 거는 B코드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닉 헤파티스 C, 그래서 만성 C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이 뭐죠? 헤파티스. 간염에 가서 C가 바이러스성이죠. 바이러스 타입이죠. 바이러스성 만성에 가서 형태는 C형, 그럼 B18.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90에서 94는요. 우리가 감염증 및 기생충 질환이 있는 후유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재 감염된 질환은 AP 코드로 분류를 하고 급만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후유증은 질병이 완료된 1년 후에 나타났으니까 그 질병을 코딩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트 디스프란스 스컬라 어폴리어 보행장애인데 해백실 척수염이 후유증이래요. 그러면 장애에 가서 보행, 현재 질병이 보행이죠. 그래서
R26.8을 현재 질병 주시고 교재에는 없죠. 그다음에 후유증에 가서 회백질 척수염 그러면 B91로 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코노바이러스 디포미 얘가 내반 첨적 기형이에요. 그 다음에 스컬러 폴리오마일리티스 그랬어요. 그래서 회백질 척수염이 후유증입니다. 그러면 내반 첨적인데 얘는 후천성인 거죠. 그래서 내반 첨적에 가서 후유증 M21.5를 주고요. 얘는요 후유증이잖아요. 스컬러 그럼 후유증이죠. 그래서 후유증에 가서 회백질 척수염 그럼 B91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B95에서 98은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질병명이 균 때문에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질병명에 가서 균 이름이 있으면 코드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면 질병명에 가서 균 이름이 있으면 균 이름에 있는 코드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코드가 없어. 그러면 감염에 가서 균 이름을 가서 다른 장에서 분리된 그래서 B코드를 주시고 여기까지 나온 뭐 코드 뭐 A33이다 예를 들어서 얘를 주고 얘 B코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팩티브 스트레코컬 인도칼티스 N AR 그랬어요. AR은 에올틱 레귤리테이션 그래서 대동맥 역류인데요. AR이 그래서 사슬알균에 감염된 그 심내막염과 대동맥 역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부전증에 가서 대동맥 가서 I35.1 주고요. 심내막염에 가서 감염성 그럼 I33.0을 주고요. 얘가 균 이름이 뭐죠? 사슬알균이죠. 그래서 감염에 가서 사슬알균 다른 장에 분리된 나는 다른 장에서 코드를 부여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95.9를 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어큐트 스트랩토코컬 오스테오마일리티스가 있어요. 얘는 급성 뭐죠? 사슬알균 골수염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골수염에 가서 급성 그러면 M86.1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염에 가서 사슬알균 다른 장에서 분류된 그러면 B95.5가 나옵니다. 자, 연습 문제 답이 예전하고 다른 거 바뀐 거 제가 불러주죠. 1번 가스 강그레이즈 얘 가스 궤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저에 가서 가스 그럼 A46.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번 얘가 컨지네탈 스플리스 페이션트 그래서 환자는 나이가 7살이죠. 그럼 매독에 가서 얘가 선천성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선천성, 조기, 잠복성 해서 A50.11로 주는 겁니다. A50.11. 그 다음에 9번 AFB resulting in pulmonary tuberculosis 얘가 배양에 의해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결핵, 폐, 확인된 배양에 의한 것인데 공동 유무를 모르죠. 그러니까 A50.11 5단위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생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